제가 최근에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어서 오늘은 그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돌고래 출판사에서 나온 돌봄과 작업이라는 책이고요. 아이를 키우시는 편집자가 또 다른 아이를 키우면서 다른 일도 하고 있는 엄마들에게 원고를 의뢰해서 각자의 이야기를 엮은 책입니다. 이 책이 나온 지는 한참 됐는데 저는 우연히 이 책을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이유식 카페죠. 거기에 한 분이 이 책을 추천한다고 글을 올려주신 덕분에 이 멋진 책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께 감사합니다. 사실 아이를 키운다는 일이 그 일 자체만으로도 고강도의 정신적, 육체적 노동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아이를 낳게 되면서 돌봄이란 노동을 누구나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여성으로서 돌봄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어느 정도는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긴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육아라는 일 외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해야 하는 또 다른 일을 놓고 싶지 않아서 정말 고군분투하는 엄마들이 이 세상에 정말 수없이 많고 저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 만남 자체만으로 엄청난 위로가 되거든요. 이 돌봄과 작업을 병행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현실을 잘 담아내면서도 문학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글들로 이렇게 만나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뭉클함과 그냥 단순히 공감이라는 단어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그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자기의 일에서 육아라는 것을 조금 덜어내고 그만큼을 결코 놓지 못하는 무언가에 쏟으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사실 아이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커가는 부분도 있어요. 당연히 돌봐주는 어른들의 도움으로 커가는 거지만 안 클 수는 없거든요, 아이가. 근데 내 일이라는 것은 내가 안 하면 정말 크지 않고 점점 사라지기만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있으려면 무엇이 양보를 해야 되는가? 결국 아이가 양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아이 혹은 육아라는 일에 약간의 빚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꾸밈 없이 지극히 현실적이지만 정말 잘 다듬어진 문장들로 잘 쓰여진 글들을 읽으니까 굉장히 희열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뽑아낸 몇 가지 문장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직업을 가진 엄마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방금 한 이야기가 담긴 그 문장이 있습니다. 소설가이신 서유미 님이 쓴 부분에 있는데요. 이분도 이제 아기를 키우면서 계속해서 소설을 쓰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 나는 별로인 상태로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그 두 일이 서로를 배려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 면에서 소설보다는 성장해가는 아이가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편이 더 낫다. 이런 문장이 있었고 인간의 성장은 날개를 펴는 것처럼 자유로워지거나 꽃이 피듯 눈부신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떤 일을 통과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다른 곳에 도달하게 되는 일인 것 같다. 그리고 한 과학기술학 연구자이신 장하원님은 아이를 낳고 6개월쯤부터 다시 일터로 나가면서 아직 너무 어린 아이인데 남에게 맡겨두고 일을 하러 가는 것이 당연히 죄책감을 불러일으켰겠죠. 이 글 안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겪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는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으며 아이의 모든 옹알이와 몸짓을 관찰했는데 당시 내가 활동하던 맘카페의 대화명대로 나는 아들 껌딱지였다. 밤에 아이가 잠들고 나면 모아 관계와 애착 이론에 대해 검색해 읽고 그러다가 아이가 나를 보고 웃지 않는다거나 아이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며 남편을 붙잡고 울었다. 아이의 울음 한 번, 웃음 한 번에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했던 모습이
지금은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누군가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내 몸과 마음 전부를 다 바치는 시기를 거치는 동안 엄마로서는 물론 연구자로서의 자질도 만들어졌다고 믿는다. 그렇게 해서 나는 과학기술학 연구자로서 아동의 발달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실천, 나아가 취약한 몸을 돌보는 사람과 사건에 주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좀 찡한 부분이 있어요. 그쵸? 다양한 방면에서 창작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 전유진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여 성공에 이르는 영웅담은 육아에 어울리지 않는다. 육아의 서사는 그리 단순하지 않으며 단순해서도 안 된다. 그런 맥락에서 일과 육아에 모두 성공했다는 알파 우먼에 대한 기사를 그만 보고 싶다. 아무리 사연을 미화해도 그 삶에 있었을 온갖 고통이 다 읽혀 괴롭다. 사실 내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롤모델도 아니고 타인의 위로도 아니고 스스로와 연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비록 조금은 자기 기만적일지라도 스스로와 연대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마음이 다른 무엇보다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 가장 좀 소름이 돋았던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미술사 연구자이신 박재현 님이 쓰신 부분인데요. 어떤 에피소드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인데 이제 교수 임용 시험을 앞두고 면접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꼭 그런 시험은 꼭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시간이랑 겹친다는 거예요. 최종 면접을 보는 날이었는데 이런 문장들이 있어요. 총장 면접을 앞두고 둘째 미술학원 앞 골목에 차를 댄 채 아이에게 빨리빨리 천천히 얼른 꼭꼭 먹으라며 돈가스를 들이밀었다. 그러다가 하늘색 정장 바지에 소스가 떨어졌지만 물티슈로 문지르니 더 이상한 얼룩이 되어버렸지만 면접을 걱정할 여력도 없어. 이 얼룩 때문에 붙을 사람이 떨어지고 떨어질 사람이 붙겠냐라는 주문을 외며 그렇게 엑셀을 밟았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그 돈가스를 빨리 먹이고 아마도 학원에 보낸 뒤에 그 시간 동안에 면접을 보러 간 것 같아요. 면접에서 어떤 교수가 되고 싶냐고 총장님이 물었는데 셰르파 같은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잘 아는 길이지만 앞서 나가지 않고 먼 길이지만 거의 다 왔으니 힘내자는 응원을 보내기도 하고 험한 길이니 짐을 좀 나눠서 지기도 하는 학생들 앞이 아닌 옆에 서 있는 그런 교수가 되겠습니다. 그 답이 육아에 대한 그간의 개똥 철학을 좀 끼얹은 답이기도 했다고 해요. 그 면접을 거쳐서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아이를 급하게 밥을 먹이느라고 옷에 면접 복장에 소스가 묻은 채로 면접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엄마의 뭐랄까 긴박한 상황, 그리고 그 초조함, 그리고 이 면접 장소에서 붙어야만 한다. 다음 기회는 또 되게 힘들게 마련될 테니까. 그런 어떤 배수진을 친 마음, 그 마음과 거기에 붙었을 때 어떤 짜릿한 기쁨이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누군가한테 평가를 받고 뭐 취직을 하고 이런 경험은 사실 없었고 저 혼자서 과제를 만들고 그것을 수행해 나가며 이제 커리어를 만들어 왔지만 이렇게 어떤 기관에 취직을 해야 하거나 임용이 돼야 되거나 뭐 어려운 시험을 봐야 되거나 이런 어떤 관문을 통과하는 엄마들을 볼 때면 정말 그 존경심이 밀려오고 감히 그분들과 저를 또 동지라고 느끼면서 저 혼자 그러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되게 마음속으로 깊이 누군지도 모르는데도 응원하게 됩니다. 이런 문장도 있어요. 이분은 보통의 교수 그리고 엄마 되기라는 미션 리스트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모두에게 유용할 것 같아요. 내 상황에 대해 정확하고 가감없이 이야기하기, 나 자신의 야심과 한계를 재평가하기, 실수하는 자신을 인정하기, 그렇게 타협도 하고 쌈박질도 하고 흥분도 하고 화해도 두루두루 다 하면서 지내기. 어쩔 수 없이 버티거나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계를 연결하며 그렇게 삶을 이어가고 싶으니까. 어찌 보면 아이를 낳은 우리 모두는 이 세계를 연결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자부심을 엄청 높여주는 문장도 있었습니다.
엄지의 인터뷰어님의 글인데, 부모가 된 후 나의 시선은 생활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집중됐다. 타인에게 더 친절한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 젠체하지 않는 사람은 누군가를 돌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내가 만난 아줌마 직장인들은 상대를 탁월하게 배려할 줄 알았다. 부담스럽지 않게 하지만 단단하고 너그럽게 상대를 대했다. 저도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고 그러면서 힘을 많이 얻었거든요. 아마 다들 비슷한가 봅니다. 이 엄지의 인터뷰어님이 인터뷰한 조남주 작가님, 82년생 김지영이란 책을 쓰신 분이죠. 이분의 인터뷰 문장 중에 이런 게 있었대요. 예전엔 내가 남편의 경제력에 기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남편이 나의 가사노동에 기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사 일을 안 하면 남편이 입고 나갈 옷이 있나요? 없잖아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 인터뷰를 통해서 또 이 엄지의 인터뷰어님이 쓴 문장은, 식물을 키우든 반려동물과 함께 살든 아이를 양육하든 모든 일은 돌봄의 영역 안에 있다. 오로지 내 입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닌 타인을 위해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다를 수밖에 없다. 염려와 책임 속에 살아가는 만큼 성숙한 기회는 배가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힘들지만 우리가 서로 응원하며 기쁘게 같이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